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7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이그젠플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그젠플 문제 5번째 거고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는 미분한 양이 경계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또 가본 이퀘이션은 partial U, partial T, diffusion 이퀘이션입니다. diffusiv이티는 우리가 D라고 씁시다.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이고, X는 0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X가 0일 때, U가 0이고, X가 0일 때, 파셜 U, 파셜 X,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X가 0일 때, 파셜 U, 파셜 X가 제로고요. X가 1일 때는 U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아이겐 펑션 익스펜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그 중에서 얘는 노이만 타입의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그러면 초기 조건은 U의 X의 T가 0일 때 1-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이 대략 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X에 대해서 X가 0에서부터 1까지 정의가 되는데 이 U는 X하고 T는 이렇게 이게 초기 조건이에요. 이게 이니셜 T가 0일 때. 그리고 이제 노이먼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식으로 경계 조건을 만족시켜가면서 이렇게 디퓨전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이게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 일단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에 노이먼 타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뜻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까지 봤던 사인 함수가 베이스 펑션 아니라는 느낌은 들죠. 언뜻 봐도 코사인 함수겠구나. 근데 코사인 함수는 코사인 함수인데 이게 한 주기는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함수일 때는 반주기였잖아요, 여기가. 근데 얘는 4분의 1 주기다라는 느낌도 들죠. 대략 코사인 함수의 4분의 1 정도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려면 코사인 함수여야 되잖아요, 베이스 함수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빨간색으로 쓸까요? 스텝 1. 스텝 1은 separation of variabl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를 X의 함수하고 T의 함수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x2' x,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겠죠? d분의 1에 t'의 t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p제곱이 된다고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x 프라블럼이겠죠? 경계 조건 넣어볼까요? 경계 조건은 파셜 u, 파셜 x가 0일 때 제로잖아요. 그 말은 미분을 하면 x'에 x가 0일 때 하고 t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가 제로. 그러니까 요 말은 x 프라임 제로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u의 x가 1일 때 또 제로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x의 제로하고 t의 t가 또 제로예요. 그 말은 역시 x의 1이 제로죠. 미안합니다. x의 1이 제로고요. x의 1이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게 ODE가 되고요. 요게 경계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뭐 초기 조건은 아무것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개수를 구할 때 쓰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텝 2 두 번째 스텝은 X 프라블럼이죠.
그러면 x 프라브럼은 다시 써보면 x2 프라임 플러스 p 제곱에 x는 제로, 이런 가본 이퀴션이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x 프라임의 제로가 0이고 x의 1이 제로예요. 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까요? 요거 솔루션은, 제너럴 솔루션은 저 ODE의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x의 x는 C1의 코사인 px 플러스 C2의 사인 px 이렇게 나타내죠. 자, 여기다 경계 조건을 집어넣는데요. 먼저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미분을 해보죠. 요거를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C1의 P의 사인 PX가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플러스 C2의 P의 코사인 PX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대입, X'에다 0을 대입을 해보면 코사인은 여기가 1이 되죠. 여기 값은 0 대입하면 1이 되고, 그러니까 C2만 남을 거고, 그죠? 그래서 C2는 제로, 이렇게 돼요. C2는 제로고, 그러면 x에 1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 위식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x1은 이게 x니까 x의 1은 1을 c2는 0이니까 c1의 코사인의 p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0이 되려면 코사인 p가 0이 되려면 우리가 p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0이면 요거는 이렇게, 이게 0이 되려면 c1은 절대로 0이 아니죠. C1이 0이 되면 C1, C2가 다 0이 되면 X가 0이 돼. 트리비얼 솔루션. 자명한 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걸 찾는 건데 P가 얼마가 돼야 돼요? 코사인이 0이 나오려면 2분의 파이, 그죠?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P는 이렇게 돼야지 저걸 만족해요. 그 말은 P가 이렇다는 얘기죠. 2분의 1, 3, 5 이렇게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2n-1의 파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까지 혹시 이해가 됩니까? n은 1, 2, 3 이렇게. 그러면 1 대입하면 2분의 파이, 2 대입하면은 2분의 3파이, 3 대입하면은 6 빼기 1이니까 2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n이 1일 때 먼저 해봐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잖아요.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여러분들이 이 px라고 하면 우리가 x면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px라고 하면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파이 나누기 2파이 나누기 p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분의 파이가 p 대신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주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이 있고요. 그리고 2도 그려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물리적인 영역은 우리가 0에서부터 1이니까 요렇게 함수가 생긴 거예요. 요게 코사인. 근데 이제 요건 물리적이진 않은 영역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해 영역은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그래서 이게 주기가 4가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기를 2L이라고 보통 해보니까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주기가 2L이니까 이제 L이 2가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잊지 마십시오. 그럼 N이 2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뭐 N이 2면은 여기가 코사인 2분의 3파이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기는 2파이를 2분의 3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3분의 4 3분의 4가 주기가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아니다. 3분의 4가 주기가 되죠. 그러면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 이거 그림 그리기가 되게 힘들다.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
3분의 4를 주기를 하면 반주기는 3분의 2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3분의 2, 여기 1이고 여기가 3분의 2, 이게 반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분의 2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요 정도까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언피지컬한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지웁시다. 이게 반주기니까 3분의 2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기는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함수들이 베이스 함수들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x의 n은 x가 n의 함수인데 요거는 코사인 2분의 2n-1 파이의 x다, 이렇게 하면 되고, n은 1부터 쭉 올라간다. 1, 2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스텝 3. 세 번째 스텝은 t 프로그램이죠. t 프로그램은 우리가 t 프라임 t는 마이너스 p 제곱이기 때문에 d분의 1이 여기 빠졌네요. 그죠? 그럼 요 솔루션 우리가 하도 많이 봤으니 그냥 이제 바로 씁시다. 익스포넨트에 상수항이 있긴 한데 이 상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면 두 개의 곱에서 어차피 t하고 x를 곱한 거에 선형 조합, 그게 바로 실제 솔루션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an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 a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 c라고 놉시다. c. 그리고 마이너스 d p 제곱의 t 이렇게 됐었어요. 역시 얘도 n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익스포넨트에 마이너스 d에 2분의 2n-1의 파이가 곱해져서 제곱의 t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n이 1, 2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토탈 솔루션을 만들 수 있죠. 스텝 4, 토탈 솔루션. 토탈 솔루션은 어떻게 될까요? 토탈 솔루션은 우리가 u의 x의 t라는 거가 보니까 x가 n에 대한 함수가 있고요. t도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간에 대한 함수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가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 거지. 공간 함수 각 모드별로 시간, 그 디퓨전 타임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x고 아이고 소문자로 써야 되는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냐. x, 여기는 t,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거의 상수배가 된 것들이 다 해가 될 겁니다. n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스텝은 뭘까요? determination of an을 결정하는 거예요. an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초기 조건을 써보는 거죠. u의 x의 t가 0일 때 여기 1-x였어요. 그죠? 여기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서메이션 d 그러면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n은 여기 xn은 코사인, 요거는 여기다 생각해보니까 해를 한번 쓰고 해야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써줘야지 여러분들한테. 그죠? u의 x의 t는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2분의 2n-1 파이의 x, 그 다음에 tn은 익스포넨트의 마이너스 d의 2n-1의 파이의 2로 나눈 거를 제곱을 해서 t, 이렇게 되죠. 이게 베이스 펑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an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가 an을 집어넣어 보면은
AN의 코사인 2분의 2n-1의 파이의 x 이렇게 되고요. 요 t는 0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문제가 를 푸는 거죠. 역시 이건 퓨리어의 코사인 시리즈입니다. 퓨리어 코사인 시리즈. 우리 어퍼스트로피 s를 안 쓰니까 코사인 시리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AN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는 지금 반주기를 써야 돼요. 우리가 피지컬하게 원래 문제는 피지컬하게 보면 0에서부터 1 사이가 피지컬한 도메인이고 이 초기 조건이라는 게 이게 초기 조건이에요. 그죠? 이게 1-x야. 그런데 그 퓨리어 시리즈에서 바라볼 때는 반주기를 쓰는 거거든요. 반주기를. 그러니까 반주기는 이게 반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반주기가 되려면 요만큼이 반주기죠. 그리고 얘는 또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 시리즈는 요만큼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AN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AN은 L분의 2에 0에서부터 L까지 1-x의 코사인 2분의 2n-1 파이의 x의 dx를 결정이 돼요. 이때 L이 얼마냐 하면은 2입니다. 반주기. 여기 우리 주기가 4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역은 요만큼이 맞는데요. 이게 물리적인 영역인데 내가 여기다 뭘 그렸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이게 물리적인 영역은 맞는데요. 맞는데 이 반주기는 이게 반주기예요. 요게 여기 1까지 2까지 요게 반주기예요. 요만큼이 반주기가 돼. 반주기 L. 응? 그래서 이제 전체 주기는 2L이고 그래서 이 실제 물리적인 문제는 0에서부터 1까지 정의되지만 AN을 구할 때는 2까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퓨리어 시리즈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물리적인 해는 어디만 취하면 돼요? 요만큼 물리적인 영역만 취하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금 복잡한가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게 뭐 코사인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경계 조건이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겠죠? 이거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이 코사인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한쪽은 제로고 한쪽은 리마크 해봐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노이만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x 이퀄 제로에서 파셜 u 파셜 x가 제로고 x 이퀄 1 혹은 l에서 1에서 파셜 u 파셜 x가 또 0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생기면 이 베이스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은 xn이 t가 코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n파이 x 이런 식으로 나와요. 코사인 n파이 x. 왜냐하면 이 0에서부터 l까지 l이라는 게 뭐 1이라고 칩시다. 1까지 이쪽에서 노이만 여기서 노이만이라는 건 둘 다 기울기가 0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솔루션이 베이스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n이 1일 때 요게 뭐예요? n이 1이면 이게 코사인 파이 x 이 코사인 파이 x 그래프잖아요. 이게 코사인 파이 x예요. 그러니까 n이 2면은 코사인 2파이 x 2파이 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게 n이 2인 코사인 2파이 x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L이 코사인이 여기서 코사인이라서 반주기를 쓴 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 풀 반주기가 나오잖아요. 꼭 사인 우리가 그 뭐야 사인 함수가 베이스 함수인 거랑 똑같죠. 노이만인 경우에는. 근데 얘는 지금 한쪽은 노이만 한쪽은 제로가 나오면서 이제 4분의 1 주기가 주기의 4분의 1 반주기의 반이 요 그 피지컬한 도메인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노이만인 경우에는 앞에 드리실레의 경계, 그러니까 값이 둘 다 0인 것처럼 AN이 당연히 반주기 L분의 1에 L분의 2에 0에서부터 L까지 f of x, fx 이게 초기 조건이라고 칩시다. 그거에 코사인 m 파이 x 이렇게 dx가 되고 이 L은 그때는 1입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2L이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그젠플로 푼 문제가 좀 특별한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많은 물리적인 문제들이 노이만보다는 노이만 드리실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양쪽이 노이만이면요 기울기가 이쪽으로 양쪽으로 둘 다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면 사실은 값이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솔루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도 솔루션이 되고 다 만족을 시켜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노이만 드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 노이만이 들어가면 한쪽은 드리실레가 돼야 돼. 뭐 물론 이제 2차원 문제나 3차원 문제에서는 이런 데가 노이만이고 여기는 드리실레 이렇게 살 수도 있죠. 노이만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2D 문제, 1D 문제, 공간적으로 1차원 문제에서는 노이만을 주면 해가 정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기울기만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다 쓸게요. 물리적으로 1D 문제에서 공간적으로 1D예요. 공간적으로. 이거 다시 진짜 글자가 왜 이렇게 안 예쁘냐. 물리적으로 공간. 다음 페이지에 씁시다. 이거 또 좁으니까 안 그래도 나쁜 글씨가 더 안 예쁘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1D 문제에서 양 끝단이 노이만 둘 다 노이만인 경우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인 경우는 해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2D 문제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X방향으로 노이만 다 돼 있고 Y방향으로 한쪽은 노이만 하나는 드리실 하나만 값이 하나는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연계에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솔루션이 해가 U에 X에 T가 노이만 둘 다 노이만이에요. 그 말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꾸 노이만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 부분이 X가 0일 때 L일 때 여기가 다 인슐레이션이 돼 있다고 치봐요. 여기도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단열 조건 여기도 단열 조건이면 우리가 파셜 U, 파셜 X가 제로 여기도 파셜 U, 파셜 X가 제로가 돼요. 그럼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단열이니까 여기가 요 부분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솔루션이 나올 겁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런데 요것도 해지만 요것도 해요. 왜냐하면 PD하고 경계 조건을 다 만족시키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해면 얘도 해고 다 해야. 그러니까 어떤 해가 이 모든 게 다 해요. 이것도 해고 얘도 해고 얘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이만으로만 경계 조건이 이루어지면 해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노이만 조건에 이게 없는 겁니다. 그 노이만인 경우가 1D 공간적인 1D 문제에서는 없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바라봤을 때 우리가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게 코사인 함수일 거라는 것도 있죠. 코사인 함수의 4분의 1 주기. 응? 코사인 함수의 4분의 1 주기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코사인 함수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가 나왔고요. 여기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지죠. 굉장히 커지죠. n이 커질수록 이게 커지니까 디케이 레이시 빨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 n이 제일 작을 때, 그래서 시간이 매우 지나고 리마크 2 하나 더 집어넣읍시다. 이건 뭐 짧은 리마크이지만 뭐 2, 리마크 넘버 1, 이거는 리마크 넘버 2는 짧은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긴 t가 이제 쭉 증가하기 시작하면 해는 ux의 t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까이 가냐 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의 x의 요걸로 가까이 가야 돼요. 요 형태로. 물론 이제 개수는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디케이 레이시 가장 느린 첫 번째 모드 퍼스트 모드가 디케이 레이시 가장 느리다 이 말이죠. 디케이 레이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디케이 레이시라는 게 d의 2분의 2m-1의 파이의 제곱입니다. 이게 디케이 레이시예요. 이 값이 제일 작은 n이 작을 때 이게 제일 작을 테니까 n이 1일 때 값이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고 그게 바로 요 형태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되면 approximately 뭐 이렇게 a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시간에 대한 함수가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만 코사인 함수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해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렇잖아. 그 우리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함수는 코사인 함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1은 끝냈습니다. 디퓨전 이퀘이션. 뭐 다양한 이그젠플들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열심히 보십시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할 건데요. 2D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텐데요. 일단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인트로덕션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트로덕션만 오늘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시만요. 자꾸 전화가 오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지금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우리 이제 섹션 12.2.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이제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엘립틱 PD라고 불렀죠.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 다룰 거고요. 포화성 이퀘이션 하나 풀어볼 겁니다.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가 기말고사 문제로 포화성 이퀘이션을 했더니 애들이 완전히 망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잘 풀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잘 못 풀어가지고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포화성 이퀘이션도 이그젠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뿐 아니라 포화성 이퀘이션도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지. 혹시 이름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생긴 거, 요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고요. 요게 포화성 이퀘이션은 요렇게 했는데 뭐 여기다 f를 더했다든지 뭐 우변에 f가 있다든지 뭐 이게 포화성 이퀘이션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기면 라플라스 이퀘이션. 자, 요 정도만 풀 줄 알면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항상 시험 문제를 낼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 안 내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 낼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CF 뭐 이그젠플 문제 뭐 예를 들면 포화성 이퀘이션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뭐 당연히 너무 많죠. 그 물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포화성 이퀘이션의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포화성 이퀘이션 예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채널이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내가 기말고사로 내려고 그래. 근데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채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게 요 채널에서 내가 델타 P를 가해요. 길이는 L이고 그러면 요 채널 내에서 이제 유동이 생기겠죠. 유체 속도가 생길 거예요. 어떻게 생길까요? 당연히 뭐 유체의 속도는 약간 뭐 앞으로 좀 나가가 이렇게 요 뭐 파라볼릭하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참 그림을 그리기 힘든데 하여튼 가운데가 제일 빠르고 그죠? 벽면에선 속도가 0이 되고 뭐 이런 속도장이 나올 거예요. 이 속도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U라고 놓으면 이 우리가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플러스 파셜 제곱 U 파셜 Y의 제곱 이게 XY라고 해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러면 그거에다가 점도가 곱해지고 그게 마이너스 델타 P의 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바로 라플라시안의 U가 되고요. 좌변은 그 다음에 뮤분의 1의 델타 P 나누기 L 이게 F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포화성 이퀘이션이잖아. 요거 경계 조건은 여기서 다 속도가 0이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U equal 0 at all boundary. 다리스. 요게 이제 요런 문제가 되죠. 다리스. 알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flow in a rectangular channel. 이 문제는 바로 flow in a rectangular channel. 여러분들이 이제 네모난 채널 내에서 동그란 채널은 쉽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RG 코디디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말 중간고사 문제에서 내가 냈을 것 같고 공학석 1에서 근데 렉탱귤러 채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2.2절을 배우고 나면 이 솔루션을 어널리틱하게 쓸 수 있어요. 속도장이 어떻게 되는지 파워풀하죠.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슈퍼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OD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 때는 principle of superposition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 라플라스 이퀘이션 파워성 이퀘이션도 쓸 수 있는데요. 파워성 이퀘이션을 일단 라플라스 이퀘이션과 그렇지 않은 걸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파워성 이퀘이션을 풀 때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이죠. 우리가 나노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 했을 때처럼 이 U를 캐피탈 U, X, Y 함수인 거랑 그 다음에 파이 X, Y라는 함수로 나누는데 이 파이가 바로 F를 만들어내는 함수로 딱 만들어버리면 이 U의 함수는 바로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이 슈퍼포지션은 기본적으로 리니어한 식에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포화성 이퀘이션 안 돼요. 왜냐면 포화성 이퀘이션 리니어하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전혀 리니어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항이 있잖아. y는 ax 이렇게 돼야지 리니어하지. x가 2배 되면 y가 2배 되지. 여기 플러스 b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f가 있어서 파송 이퀘이션은 슈퍼 포지션이 안 돼요. 하지만 파송 이퀘이션을 풀 때 당연히 라플라스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는 이게 성립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계 조건이 뭐 라플라스 이퀘이션 2D 문제예요. 2D나 3D 문제가 될 텐데 내가 예를 들면은 0에서부터 A까지 X는 Y 방향은 0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해서 영역, 요게 우리의 계산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 X는 A고, 그죠? 여기는 Y는 B인 경우고, 요건 Y가 0인 경우고, 요건 X가 0인 경우죠. 이 네 개의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이차미분, 라플라스나 포화성 이퀘이션 공간에 대한 이차미분이니까 모든 경계에 경계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파셜 U, 파셜 X가 뭐 G1X라고 G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뭐 G1에 뭐 이건 Y만의 함수여야 되니까 G1에 Y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G1에 XY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드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다고 쳐봐요. U는 G2에 X, Y. 네? 요게 경계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뭐 U는 G3에 X, Y. 뭐 어떤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는 G4는 요건 또 우리가 노이만 바운드. 여기는 수직 방향이 Y니까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파셜 U, 파셜 Y로 나타납니다. G4에 X, Y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일반적인 경계 조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예를 들면 여기는 온도가 있고요. 여기도 온도가 있고 여기는 힙플럭스를 주고 여기도 힙플럭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료량을 주고 여기도 연료량을 주고 뭐 연료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0이면 예를 들면 여기는 단열시키고 여기는 히터를 달아놓고 여기는 온도를 고정시키고 여기도 온도를 고정시키고 뭐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지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양방향이 호모지니어스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걸 뭘 수분 need to find homogeneous boundary condition in one direction. 한 방향으로는 homogeneous boundary condition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게 베이스 펑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슈퍼포지션.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도입하냐면 중첩을 하는 거예요. 포지션.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4개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서브 프로블럼 1, 서브 프로블럼 넘버 2, 서브 프로블럼 넘버 3, 서브 프로블럼 넘버 4. 4개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각각을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X, X, Y, Y, 그 다음에 Y, X, Y, X. 여기에 이 서브프로블럼 1은요, U1이라는 해를 구하는 겁니다. 라플라시안의 U1은 제로. 근데 U1의 바운더리 컨디션 어떻냐면요. 첫 번째 여기 우리가 파셜 U1, 파셜 X는 G1이었죠. 요것만 놔두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두는 거야. 여기는 드리실레이스는 노이만 타입이었으니까 원래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U는 제로 이렇게 이게 다 U1이에요. U1 감이 오나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뭐가 돼요? 호모지니어스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하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U1을 찾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U2를 찾아요. U2는 뭐냐면 라플라시안의 U2는 제로 이렇게 하고 파셜 U2 파셜 X가 0인 제로고요. 여기 두 번째 경계에 해당된 여기가 U2는 G2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경계적 고사나 했을 때는 나머지는 또 0으로 놓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요거 좀 표시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게 바로 여기서는 요게 바로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는 요게 바로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딱 요 한 경계만 놓고 요것만 아이고 이게 아니고 얘만 0이 아니도록 얘만 0이 아니도록 응? 나머지는 다 제로고 그러면 느낌이 팍 오죠. 그 다음 거 뭐겠어요? 라플라시안의 제곱의 U3를 구하는데 여기도 제로로 놓고 여기도 제로로 놓고 여기만 U3가 뭐가 되는 거예요? G3라는 값을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도 제로로 해. 그럼 여기는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 방향으로 나오죠. 그리고 얘는 U4도 라플라시안의 U4가 제로를 푸는데 여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 물론 여긴 노이만, 여기는 들이실래, 여기 하나만 원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G의 4의 XY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 방향으로 잡히죠. 근데 교수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G4.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플라시안에 U가 제로였다는 건데 U를 여기서 U1과 U2와 U3와 U4의 합으로 보는 거예요. U4의 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가분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죠. 라플라시안의 U1 플러스 라플라시안의 U2 플러스 라플라시안의 U3 플러스 라플라시안의 U4는 제로. 그러니까 이거 각각을 얘도 제로로 놓고 얘도 제로로 놓고 얘도 제로로 놓고 얘도 제로로 놓으면 이게 각각의 하나가 서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이게 서브 프로그램 넘버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이거 하다가 없어져 버렸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브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계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바운더리 컨디션도 예를 들면 라이 바운더리 에서는 원래 경계 조건이 뭐였어요? U의 Y가 이 라이 바운더리는 X가 A인 영역이에요. 여기서 뭐 G1의 XY였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로 놓냐면 U1 플러스 U2 플러스 U3 플러스 U4는 G1의 XY로 놓고 그리고 얘는 G1의 XY가 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 네 개의 서브 프로그램을 합치면 전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복잡한 경계 조건이 있더라도 난호모지니어스한 게 하나가 되도록 all sub problem with only one non-homogeneous boundary condition. 난호모지니어스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만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서브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만 풀면 되겠어요? 난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만 있는 경우를 풀면은 나머지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봅시다. 정지.